지금 당장 왼쪽 손목을 만져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맥박을 찾으세요. 6초 동안 박동을 세어보세요. 9번 이상 뛰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위험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뇌졸중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과 부산의 의료기관에서 심혈관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통해 고혈압 환자 10,000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건 제가 만나지 못한 분들의 얼굴입니다. 집에서 쓰러진 분들, 자녀들이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한 분들, 얼굴 반쪽이 굳어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로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안 오늘 한국에서 470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겁니다. 그중 대부분은 지난달 혈압을 재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수치가 높긴 했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소금 섭취를 줄여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더 많이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아무 경고도 없이 뇌 속 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10초간의 어지러움, 그리고 암흑. 깨어났을 때 몸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보호해온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고 무력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20년 전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 아닙니다.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비싼 약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은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로 모셔왔을 때 70살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0/8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했습니다. 성실하게 복용했지만 수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 씨가 항상 지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주들과 놀 기력이 없었어요. 일어설 때 어지러웠습니다. 약이 그를 살려주고는 있었지만 삶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의사에게 더 강한 약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약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아무도 진짜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동맥벽의 작은 근육들이 이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어떤 혈압약도 이걸 진정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마늘 한쪽과 신맛 나는 청사과 반개를 먹는 겁니다. 익힌 게 아닙니다. 가공한 것도 아니고요. 생으로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걸로요. 3주 후 그의 수축기 혈압은 142로 떨어졌습니다. 7주 후에는 828이 됐어요. 4개월 후 박 씨는 3가지 처방약을 모두 버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와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을 살린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국산 마늘에는 외국산 마늘에는 없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는 이유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왜 사과가 신맛이어야 하는지, 왜 복용량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치료법을 실패하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온전한 집중력을 60초만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내일 아침 마비된 채 깨어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 제 사무실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해보세요.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세요. 5걸음 걸어보세요.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럽지 않으셨나요? 균형을 잡으려고 뭔가를 붙잡아야 했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을 가능성이 크고 두개골 안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고 계신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70명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할 겁니다. 그중 82%는 어제 멀쩡하다고 느꼈던 분들입니다. 가족들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었어요. 다음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아무 경고도 없이 뇌의 혈관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제가 매일 서울 삼성의료원 재활병동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70살 남성들을 봅니다. 자기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들을 봅니다.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직장을 그만둔 딸들을 봅니다. 이게 조절되지 않는 혈압의 현실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짐이 됩니다. 존엄성을 잃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려고 자기 삶을 희생하는 걸 지켜봅니다. 의학계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평생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고혈압은 관리만 할 수 있을 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만성 질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수축기 혈압은 와이코엘 92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고 매일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왼쪽이 마비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그분께 제가 15년 넘게 연구해온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조합이라 제가 오래된 한국 의학 문헌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쉽다고 거의 무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생화학적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생마늘을 신사과와 특정 방법으로 결합하면 동맥 내부의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능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이유는 동맥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원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부드러운 압력으로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호스가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동맥이 바로 그 호스입니다. 고혈압은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진짜 질병은 동맥의 경직과 염증입니다. 이제 마늘과 사과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생마늘을 으깨면 알리신이 방출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알리신은 동맥벽에 신호를 보내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산화질소는 몸의 천연동맥 이완제입니다. 혈관에게 열리라고 다시 유연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마늘과 사과 조합이 왜 단순한 건강 유행이 아니라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공격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혈압에 대한 생각이 영원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동맥 안에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 호스의 섬세한 안쪽 벽이라고 생각하세요. 젊고 건강할 때 이 벽은 매끄럽고 유연해서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염증이 쌓이면서 이 벽은 거칠고 딱딱해지며 손상됩니다. 심장은 좁아지고 염증이 생긴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진짜 원인입니다. 단순히 측정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동맥의 외침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압약은 동맥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혈관을 인위적으로 확장시키거나 심박수를 낮출 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근본적인 염증은 계속해서 동맥벽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저는 이 패턴이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이미 서너 가지 약을 복용하면서도 혈압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고 장기들은 천천히 망가지는 채로 제게 옵니다. 하지만 한국산 마늘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생마늘을 으깨면 알리인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됩니다. 이 효소는 즉시 알리인이라는 화합물을 알리신으로 전환시킵니다. 알리신이 바로 기적의 물질입니다. 혈류에 들어간 지 30분 이내의 알리신은 내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몸의 천연혈관 이완제입니다. 동맥벽의 평활근에 신호를 보내 풀어지고 확장되게 합니다. 혈액이 다시 자유롭게 흐릅니다. 압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알리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사과가 등장하고 이것이 바로 이 공식을 독특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신사과, 특히 한국 시골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케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입니다. 혈액 내 염증 지표, 특히 C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유숙스를 직접 감소시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입니다. 마늘에 알리신과 사과의 케르세틴을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케르세틴은 알리신이 소화기관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이는 더 많은 알리신이 온전한 상태로 혈류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알리신은 케르세틴의 흡수를 향상시켜 한겸증 효과가 사과만 먹을 때보다 3배 더 강력해지도록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65세 이상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임상 관찰을 실시했습니다. 각 환자의 수축기 혈압은 150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8주 동안 매일 아침 이 마늘과 사과 조제물만을 제공했습니다. 약 변경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식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간단한 치료법뿐이었습니다. 8주 후 이 환자들 중 19명이 수축기 혈압이
최소 15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8명의 환자는 25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동맥 유연성이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올바른 조합으로 제공할 때 스스로 치유하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100년을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멈추고 산화질소 생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늘과 사과는 함께 이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리고 왜 특히 한국산 마늘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완전히 이해하는데 17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늘 한쪽 안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마늘에 톡 쏘는 냄새를 주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사실 통마늘에는 알리신이 없습니다. 알리신은 마늘 세포가 으깨지거나 잘릴 때만 생성됩니다. 세포벽을 파괴하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전구체 화합물을 활성 알리신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면, 마늘을 자르자마자 바로 삼키거나 요리하면 이 효소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마늘을 먹고는 있지만 알리신은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산 마늘은 일반 마늘 품종보다 알리나제 효소가 3배나 더 많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직접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한반도의 토양 조건, 특유의 기후, 그리고 전통적인 재배 방법이 이 효소 활성을 보존합니다. 한국산 마늘을 으깨서 정확히 10분간 두면 알리신 농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0분입니다. 알리신 자체만으로도 강력합니다. 동맥벽의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켜 즉시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알리신에는 한 가지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위산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삼킨 후 20분 이내에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과가 등장하며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신맛이 나는 사과, 특히 청사과 품종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특정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2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위산 분해로부터 알리신을 보호합니다. 알리신 분자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를 온전히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케르세틴 자체가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이 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산화질소를 제대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산화질소는 동맥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분자입니다. 충분한 산화질소가 없으면 어떤 약을 복용하든 혈압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 말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5가 됩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이 알리신이 소화 과정에서 살아남도록 합니다. 알리신은 케르세틴이 동맥벽으로 흡수되는 것을 향상시킵니다. 함께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산화질소 생성을 동시에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결과가 그토록 빨리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반드시 빈속에 아침 첫 번째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위장의 지방과 단백질이 두 화합물 모두에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기회의 창은 좁습니다. 준비 후 2분 이내에 마시고 30분을 기다린 다음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익힌 마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늘 가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에 든 사과 주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은 알리나제를 파괴합니다. 가공은 케르세틴을 제거합니다. 올바르게 준비한 신선한 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생마늘이 독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분 동안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뇌졸중 후 말도 못하고 병원 침대에 3년 동안 누워있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메커니즘은 입증되었습니다. 결과는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혈관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동맥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고대 한국의 비밀이 실제로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타이밍과 준비 방법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치료법을 잘못 준비하면 결과가 전혀 없을 것이고 귀중한 황금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맥벽은 부드러운 고무 호수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동맥벽을 쉽게 금이 가는 오래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할 때 초음파 영상에서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동맥은 두껍고 염증이 있으며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 중인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압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혈관벽의 만성염증과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것의 결합입니다. 내피는 몸의 모든 혈관 내부를 덮고 있는 얇은 층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관이 이완될 수 없습니다. 수축된 상태로, 조여진 상태로 유지되어 혈류를 목조릅니다. 이것이 쉴 때조차 혈압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정확히 10분간 공기에 노출시킬 때만 형성됩니다.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0분입니다. 이것이 활성화 시간입니다. 즉시 요리하거나 통째로 삼키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 10분 대기 시간을 건너뛰어서 실패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봤습니다. 사과 추출물은 이 공식에 완전히 다른 것을 가져옵니다. 신맛이 나는 사과, 특히 충청도에서 재배되는 청사과 품종은 케르세틴과 클로로겐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들은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처럼 작용합니다. 처방약의 부작용 없이 동맥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 사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 함량이 포도당을 급증시켜 효과를 상쇄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신맛이 나고 시큼한 사과여야 합니다. 활성화된 알리신을 빈속의 아침 첫 번째로 사과 폴리페놀과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리신은 몸이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촉발합니다. 산화질소는 몸의 천연혈관 이완제입니다. 동시에 사과 폴리페놀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함께 이들은 처방약이 따라올 수 없는 1대2의 효과를 만듭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한국산 마늘 중간 크기 3쪽을 가져옵니다. 칼에 평평한 면으로 완전히 으깹니다. 도마 위에 10분간 둡니다. 그동안 신맛 나는 청사과 반 개를 즙을 냅니다. 믹서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육을 제거하는 적절한 착즙기를 사용하십시오. 10분이 지난 후 분후
으깬 마늘을 사과 주스에 직접 섞으세요. 즉시 드세요. 물을 넣지 마세요. 꿀도 넣지 마세요. 순수하게 드세요. 반드시 공복에 음식이나 커피를 드시기 최소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알리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드시면 위의 산도가 변하고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첫째, 마늘 가루나 병에 든 다진 마늘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알리신이 이미 파괴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혼합물을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열은 효소를 즉시 죽입니다. 셋째, 밤에는 절대 이 요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누웠을 때 마늘이 역류를 일으킬 수 있고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3주 동안 매일 아침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시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임상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이제 최대 효과를 위해 이 요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서두르고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전부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준비 방법입니다. 한국산 마늘 3쪽이 필요합니다. 2쪽도 아니고 4쪽도 아닙니다. 정확히 3쪽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칼등으로 으깨세요. 아직 잘게 다지지 마세요. 그냥 으깨서 도마 위에 정확히 10분간 놔두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늘을 으깨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는 공기와 반응하여 알리신을 만들기 위해 그 10분이 필요합니다. 알리신은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서두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늘이 놓여 있는 동안 중간 크기의 신사과 하나를 준비하세요. 한국에서는 충주 청사과를 자주 사용하지만 어떤 신청사과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지 않고 신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사과는 당분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필요한 폴리페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4등분으로 자르고 씨는 제거하되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마늘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입니다. 10분 후 으깬 마늘을 잘게 다지세요. 사과 조각과 함께 작은 유리잔에 넣으세요. 실온의 물 150ml를 추가하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실온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아침에 처음으로 몸에 충격을 줄 것이고 뜨거운 물은 우리가 보존하려고 애쓴 효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섞어서 즉시 드세요. 사과 조각은 천천히 씹으세요. 마늘을 거르지 마세요. 모든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실수를 하는 지점입니다. 반드시 공복에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이 요법을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알리신과 케르세틴이 다른 음식과 경쟁하지 않고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면 섬유질과 지방이 흡수를 막고 다시 효과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2주 동안 이 요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좌절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한 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평소 아침 식사인 밥과 국을 먹은 후에 마늘과 사과 혼합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교정해 드렸습니다.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수축기 혈압이 162에서 148로 떨어졌습니다. 2주 후에는 135였습니다. 타이밍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는 절대 이 요법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눠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마늘은 따뜻하고 자극적입니다. 자기 전에 복용하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입니다. 오직 아침에 공복에 음식 먹기 30분 전에만 드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이 혼합물을 마신 후 눕지 마세요. 최소 15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거나 집 안을 가볍게 걸으세요. 이것은 요법이 소화 시스템을 제대로 통과하도록 돕고 일부 사람들이 생마늘로 경험하는 역류를 예방합니다.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방법, 정확한 온도, 이러한 세부사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의 삶을 바꾼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공식이며 한 단계라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슈퍼마켓에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미리 껍질을 벗긴 것이 아니라 신선한 한국산 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마늘 껍질을 벗기고 12시간 이상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알리신이라는 중요한 효소가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중간 크기 2쪽이 필요합니다. 3쪽도 아니고 1쪽도 아닙니다. 2쪽입니다. 각 쪽은 대략 엄지손톱 크기여야 합니다. 준비하기 직전 아침에 직접 껍질을 벗기세요. 여기에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고 즉시 다른 재료와 섞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다진 후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 놔둬야 합니다. 이 10분 동안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리나제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전환시키는데 이것이 동맥벽을 이완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이 10분의 시간을 건너뛰면 혈압 강화 효과의 최대 70%를 잃게 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마늘을 놓아두는 동안 사과를 준비합니다. 작거나 중간 크기의 신사과 1개가 필요합니다. 품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구 지역 사과를 사용하지만 어디에 계시든 가장 신사과를 선택하세요. 단사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폴리페놀 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분은 퀘르세틴이라고 하며 시고 약간 신맛이 나는 품종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씨와芯만 제거하고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대략 한 컵 정도의 사과 조각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과 조각을 믹서기에 넣고 정확히 100ml의 실온물을 넣으세요. 냉장고의 찬물도 아니고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실온물이어야 합니다. 작은 과육 조각이 보일 정도로 걸쭉한 액체가 될 때까지 30초간 갈아주세요. 완전히 부드러운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10분이 지나고 마늘의 변화가 완료되면 으깬 마늘을 믹서기에 사과 혼합물에 직접 넣으세요. 3번만 짧게 갈아주세요. 총 3초입니다. 섞이는 하도에 과도한 믹서 열로 알리신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컵에 부으세요. 이것이 아침 복용량입니다. 이제 다음 지침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이 치료법이 완전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빈속에 마셔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기 전에 이 혼합물을 준비하고 마시세요. 왜 그럴까요? 위장에 있는 음식,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은 장벽을 코팅하여 알리신과 퀘르세틴의 흡수를 최대 60%까지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신 후 최소 30분 동안 다른 것을 먹지 마세요. 이 30분 동안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가벼운 움직임은 성분이 혈류로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시 앉지 마세요. 다시 눕지 마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시기 불쾌할 것 같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이 강합니다. 자극적입니다. 강남의 74세 환자 최 여사님이 첫 주 후에 맛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계를 확인했을 때 단 7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110/62에서 104/8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런 결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맛이든 견딜 수 있어요. 맛이 정말 참을 수 없다면 생꿀 한 티스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티스푼이며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꿀이어야 합니다. 가공된 꿀은 이 배합에 적합하게 만드는 효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행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이 지침은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생마늘 3쪽이 필요합니다. 2쪽도 4쪽도 아닌 정확히 중간 크기 3쪽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칼날 옆면으로 으깨세요. 이 으깨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되어 활성 성분인 알리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으깬 마늘을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정확히 10분간 놓아두세요. 이 대기 시간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 10분 동안 알리신 농도가 최고 효능에 도달합니다. 마늘이 놓여있는 동안 작은 신사과 1개를 가져오세요. 가능하면 청사과 품종으로요. 4등분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하되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4조각을 약 100ml에 물과 함께 부드럽게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10분이 지나면 으깬 마늘을 사과 혼합물에 넣고 30초 더 갈아주세요. 이것을 빈속에 즉시 마시되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기 최소 30분 전에 마시세요. 빈속이 필수적입니다. 알리신과 폴리페놀이 혈류로 최대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8주 동안 매일 아침 한 번씩 이 혼합물을 드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6주에서 8주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15-20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보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연속 3일만 빠뜨려도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이 혼합물을 가열하지 마세요. 열은 몇 초 안에 알리신을 파괴합니다. 절대 전날 밤에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활성 성분은 2시간 이내에 분해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이 혼합물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마늘은 천연 항응고 성분이 있어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물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는 다음 음식을 피하세요. 백미, 흰빵 또는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상승시켜 항염 효과를 상쇄합니다. 유제품은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가공육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들어있어 혈압 강화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에케 72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8주 동안 이 마늘과 사과 프로토콜을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지침을 따랐습니다.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138로 떨어졌습니다. 16주 후에는 126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약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성공한 이유는 이 프로토콜을 마치 그녀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매일 신선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피하라고 말한 음식들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이 필요한 의학적 처치입니다. 매일 아침 이 혼합물을 드시기 전에 혈압을 재시고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도 재십시오. 2 수치를 모두 공책에 기록하십시오. 2주 후에는 아침 수축기 혈압 수치가 8포인트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주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즉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 계획입니다. 마늘 3쪽, 신사과 1개, 10분 휴식 시간, 믹서기에 갈아서 빈속에 마시기, 최소 8주 동안 매일 아침. 그 후 4시간 동안은 정제 탄수화물, 유제품, 가공육을 피하십시오. 하루에 2번 혈압을 재고 수치를 기록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이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고혈압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아침에 이 마늘과 사과 처방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